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양경미 교수님을 모시고 폐암의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중량학과에서 폐암, 두병부암 치료하고 있는 양경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혹시 저희 시즌 1이나 지난 편들 보셨나요? 한 번씩은 보긴 했는데 조원경 교수님하고 노재미 교수님 계속 이제 고생을 하고 계셔서 제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각오. 오늘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법한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폐암에서 특히 이제 양성자 치료가 일반 엑스레이 치료에 비해서 더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병기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초기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권장을 합니다. 초기 병기에서는 수술이 표준 치료라고 볼 수 있고 가장 효과가 좋은 이제 치료법이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먼저 권장을 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폐 기능이 안 좋아서 좀 수술이 어렵다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경우,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수술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은 양성자 치료가 초기 암에는 일종의 수술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은 엑스레이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도 폐 기능 저하라든지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길 수 있는 위험성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성자 치료는 폐에 넓게 퍼지는 성향을 줄여줌으로써 폐 기능 보존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폐 기능이 이제 안 좋은 환자분들에는 방사선 부작용 위험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폐섬유화증 환자들은 이게 조금만 뭔가 자극이 갔을 때 폐섬유화증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좀 많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도 그런 폐섬유화증이 급격한 폐기능 저하라든지 염증을 심각하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폐암에 걸리더라도 폐섬유화증이 심한 분들은 아예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양성자 치료를 도입함으로써 폐섬유화증 환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부작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양성자 치료가 수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치료의 하나가 될까요? 일반적인 그 정상폐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술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술이 어렵다거나 고령 환자분들은 방사선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수술할 때는 좀 다른 점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종격동 임파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주고 이번에는 것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방사선 할 때 딱 그 폐에 암 있는 부분만 하니까 국소 제어율은 사실은 수술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정도로 효과는 좋은데 다른 데에 전이가 되는 확률이 실제로 수술했을 때보다는 조금 한 10% 정도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완전하게 아직까지는 대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양성자뿐만 아니라 X선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암에서 특히 양성자 치료를 했을 때 일반 방사선 치료보다 또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어떤 치료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양성자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한 단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가 일반 X선 치료, 그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굉장히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X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잉크펜 같은 걸로 이렇게 색칠을 했을 때 약하게 퍼지는 성향이 있지만 모양은 굉장히 이렇게 샤프하고 예쁘게 나온다고 치면,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붓 같은 걸로 굵게 탁탁 떨어지게 그릴 수는 있지만 그 주변부가 모양이 예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두꺼운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식도 주변에 딱 붙어있는 암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그 식도 선량을 아주
이렇게 낮게 가지고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조금은 있어서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식도 설량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도 치료를 해보면 X선 치료 대비해서 양성자 치료를 했을 때 식도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치료하는 중에 겪을 수 있는 식사량의 감소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설량으로 방사선 양성자를 하고 나면 까맣게 피부에 변화가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X선 치료를 한다고 그게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심한 분들은 치료하고 나서 이제 화상처럼 피부가 벗겨지거나 되게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근데 그렇게 생겼더라도 보통은 한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웬만하면 다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부 상태가 많이 나빴던 분들은 흉터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초기에 잘 관리를 하면 또 웬만하면 다 회복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한번 방사선 치료를 폐암으로 인해서 받으셨던 분들 재치료가 양성자 치료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폐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셨느냐도 중요하고요. 재발을 했을 때 그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치료를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다시 양성자가 좋을지 엑스레이가 좋을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보통은 양성자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양성자가 대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양성자 못 받았다고 해서 또 슬퍼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부작용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치료 효과는 동등을 하니까 굳이 그렇게 상심할 필요 없이 잘 받으시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진료실 찾아오시면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경미 교수님 모시고 폐암의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별별 양성자 찍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저희 별별 양성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경미 교수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많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